안녕하세요. 장현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황금알을 낳는 투자 비결, 역세권 시축 빌라 투자해도 될까? 이것도 상당히 또 델리케이트한 또 아이템인데요. 예. 역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에서 반경 250m를 초역세권이라고 하고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한 1km 정도 떨어져도 마을버스 다니고 뭐 이러면 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오히려 또 너무 역에 가까우면 좀 시끄럽고 좀 번잡하다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역세권 그러면 되게 뭐 500m까지긴 하지만 1km까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해서 전월세 수요가 많죠. 예. 더블 역세권이나 트리플 역세권이 더 우수합니다. 예. 그리고 신축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빌라보다는 신축을 사시게 되면 최소한 10년 이상 가죠. 그래서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죠. 예. 그리고 훨씬 먼저 세입자들이 먼저 선호하게 되죠. 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은 일단 갭 투자를 하죠. 전세 끼고. 그러면 뭐 갭 투자하게 되면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뭐 3천에서 3천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산처럼 이렇게 땅값이 많이 오른 데는 뭐 2억 정도 들기도 하지만, 뭐 영등포 같은 경우도 뭐 한 5천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한 다음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하고 나중에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역세권 신축 빌라는 결국은 이제 전월세 수요가 많아서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그런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로변에 짓는 거는 이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피스텔하고 다세대 주택을 같이 짓죠. 예. 그리고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합쳐서 짓게 됩니다. 자,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도 역세권 신축 빌라들이 들어가죠. 예. 그런 경우에는 향후 재개발 시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신축 빌라가 최고로 인기가 좋죠. 자, 재개발 가능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 좀 가까운 데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는 유동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더욱 상승하죠. 예, 그래서 역세권 신축 빌라를 살 때는 대규모 개발 지역에 가깝거나 아니면 재개발 가능 지역, 그런 지역에서 사시는 게 좀 유리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세권 신축 빌라는 이제 어떻게 유통되냐? 자, 입지가 우수한 지역, 뭐 강남이나 뭐 영등포, 용산 이런 데는 되게 선분양이에요. 그래서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지 않고 분양을 하는 거죠. 그 도면 상태에서만 보고 분양을 하니까 중개업소에서는 좀 물건을 팔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물건들은 중개업소를 통해서는 좀 찾기 힘들고 컨설팅 업체, 뭐 유튜브나 부동산 관련 방송 세미나 많이 하죠. 또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들 물건을 이제 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역세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뭐 대개 뭐 20세대 내외를 지어요. 뭐 많은 거는 뭐 100세대까지 짓는 것도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기 지역이나 우수 매물은 금세 분양이 완료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부동산 컨설팅 업체나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좀 교류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또 중개업자 같은 경우도 직접 중개업을 통해서 물건이 거래되지는 않지만 아는 중개업자한테 그런 정보를 이제 얻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야, 그런 신축 빌라 나오면 나한테 좀 알려다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게 선분양이다 보니까 물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어떤 그런 안목을 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통해서 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금 여유가 있는 건축주는 후분양을 선호해서 모델하우스를 볼 수 있어요. 그 대신 조금 더 비싸죠. 그러나 대부분은 선분양을 해가지고 또 바로 자금을 회전해서 또 다른 사업지를 찾는 그런 건축주가 많기 때문에 되게 이제 선분양을 합니다. 자, 투자 시 유의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선분양이기 때문에. 선분양은 이제 도면 상태 혹은 골조 공사 중에 매입해야 돼요. 다 완전하게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됐죠. 또 남아있는 물건이라도 좋은 층과 호수는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좀 그 분양이 덜 된 상태에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팅 업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또 간혹 건축 허가만 받고 부지만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좋은 입지는 팔립니다. 예.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 완공까지는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건축주가 이제 다 완공되면 전월세 세입자를 구해줘요. 그런 다음에 승계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잔금을 치릅니다. 예. 그래서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건축주를 잘 이제 모르죠. 아무래도 내가 건축주를 알아서 사는 게 아니니까. 되게 이제 컨설팅 업체나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컨설팅 업체냐 부동산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안목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방송하거나 세미나 할 때 보면은 컨설팅 업체가 직접 자기네가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매물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매물은 본인들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컨설팅 업체가 다른 이제 자기네들이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면 좀 어느 정도 좋은지 안 좋은지 골라서 좋은 것만 골라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물건 자기가 파면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 된다. 자, 재개발 가능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도 역세권 신축 빌라를 하죠. 신축 지분 쪼개기라 그래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는 재개발 가능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너무 비싸지 않나 하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매물하고 가격을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입주가 준다고 재개발이 확정되지도 않은데 그냥 막 프리미엄을 붙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 강남이나 마포, 성동, 영등포, 용산 등 미래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그런 물건을 가급적이면 관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그 가능한 지역에서 약간 옆으로 벗어나 있어도요. 인근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주세에 따른 후광 효과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은 지역이 같이 발전하잖아요. 그 발전에 대한 또 그런 집가 상승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거 위주로 선점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 개발 지역이 뭐 예상이 돼 있거나 미래 가치가 좋은 대로 해야지 나중에 환급성도 좋아지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야지 전세나 월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자산 가치가 상승한 거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신축 빌라 공급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좀 많아서 공급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계약금은 보통 10%를 내죠. 만약에 뭐 3억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이제 계약금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중도금하고 2차 중도금으로 나눠지는데, 1차 중도금은 이제 바닥공사. 바닥공사가 이제 완료되면 보통 1차 중도금 내고요. 2차 중도금은 이제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거죠. 골조공사가 끝나면 이제 안에 내부 공사하고 이제 마감재 공사잖아요. 그렇게 내고요. 잔금은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바닥공사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요. 바닥공사부터 한 층 만드는 데는 보통 보름에서 한 달이면 돼요. 그래서 4층에서 5층 정도 지으면 바닥공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2, 3개월이면 다 완성됩니다. 나머지 이제 마감공사하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장 만들고 등기부등본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입자 맞추고 뭐 그런 과정이 남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신축 빌라를. 그래서 옛날에는 신축 빌라를 엉터리로 짓는 그런 사람도 사실 있었죠. 집장사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주 개성 있게 또는 또 브랜드화해서 짓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용산의 어느 데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짓는 그런 신축 빌라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하나의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축 빌라, 그런 신축 오피스텔도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짓는 거, 개성 있게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세권 신축 빌라 투자는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만 잘 찾아낸다면 뭐 항상 언제 투자해도 투자성이 높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